안녕하십니까. 저 빈센트 병원에서 그 부정맥을 지금 한 18년째 하고 있는 순환계획과의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부정맥 증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떨 때 병원에 가야 할까? 이런 부분입니다. 부정맥의 증상이라고 하면 이제 뭐 다 일반적으로 두근두근 가슴 뛰는 거죠. 두근두근 처럼 할 때 쿵 하고 심장이 한번 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맥을 가만히 집어봤더니 맥이 안 뛰는 것 같고 건너뛰는 것 같고 그리고 가슴도 답답하고 숨도 안 쉬어지고 가슴도 아픈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 그런 게 있게 되면 되게 막 뉴스나 이런 일반적으로 그 매스컴 같은 데서 부정맥이라고 되게 무서운 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막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습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중환자실 그렇죠? 이렇게 무서운 일들을 생각들을 하시게 되죠. 막 TV에 뭐 갑자기 버스에서 누가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느니 이런 게 다 부정맥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무서워지는데요. 사실은 근데 다행히도 증상을 유발하는 부정맥들은 대부분 사소한 부정맥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이쪽에 심각한 부정맥, 이게 그냥 좀 사소한 부정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빈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낮고 이쪽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순간적으로 두근처럼 뭐라고 했다고 해서 무서운 부정맥이 나도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갑자기 막 겁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되게 그런 부정맥이 많긴 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작은 빈도가 매우 적은 부정맥, 심실빈맥, 심방세동, 뭐 심방조동, 상심실석빈맥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별로 증상이 없고 그 부정맥이 있고 발생을 하더라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질환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이런 부정맥이 막 실신, 호흡곤란, 중풍, 흉통, 뭐 급사 이런 것들 진짜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두근, 철렁 이런 것만으로도 심방, 세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단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병원을 가야 되나, 무조건 철렁거리면 무조건 어차피 구별이 안 가니까 다 가봐야 하는 것인가, 어떤 증상이 위험한 증상인가, 이런 증상은 괜찮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병원에 바로 가봐야 되는 부정맥은 이런 것들인데요. 치료가 필요한 부정맥들이고 이런 뭐 들어보지 못한 부정맥들이 많죠. 그 중에 저희가 부정맥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심방세동입니다. 그 말고도 심방빈맥, 심실세동, 상심실석빈맥 등등 여러 가지 부정맥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적 부정맥의 특성은 되게 가끔 뭐 두근거리고 좀 긴장을 해서 놀래서 막 두근거리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부정맥이 다다다다 하고 시작돼서 막 한참 동안 뜹니다. 그러다가 끝나는 것도 갑자기 뚝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질환적인 부정맥, 병적인 부정맥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또한 그 두근거림이 정도 이상으로 좀 심하거든요. 아니 좀 두근거리는 것 같다가 아니라 진짜 병적인 부정맥은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나 보다 하고 생각될 정도로 좀 심한 경우가 많고요. 그랬다가 하면 좀 진짜로 병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막 같이 숨도 차고 어지럽기도 하고 가슴도 아프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동반 증상, 쓰러지기도 하고 경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증상까지 있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부정맥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로 병원에 가야겠죠. 근데 이렇게 증상이 심각하다면 바로 병원에 어차피 가게 되니까 구별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숨어있는 부정맥들,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부정맥들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가 필요한 부정맥은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이라는 건 원래 심장이라는 게 이렇게 심방 한번 뛰고 심실 한번 뛰고 이렇게 박자가 맞춰서 일을 해야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고 정박으로 계속 일정하게 뛰어주면 굉장히 기능이 좋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심방은 심방대로 두두두두 지 맘대로 뛰고 있고 심실은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에 뛰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뛰고 있는 겁니다. 두두둑 뭐 이런 식으로 뛰게 되죠.
이게 심방세동이고 이런 식으로 뛰게 되면 여기 펌프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심방 쪽에는 피가 보이는 피도 생기게 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심방세동이라는 거는 그래서 혈전이 생기죠. 피떡이 생긴다는 거죠. 피가 흐르지 않고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 그 혈전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렇게 이 혈전이 심장 속에서 잘 생기는데요. 심장에 있는 좌심방 2라는 데서 귀라고 조금 튀어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혈전이 잘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게 재수 없이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혈관 속으로 굴러다니다가 열에 6 굴러다니던 그런 혈전들은 대부분 머리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머리에서 혈관을 막으면 그 뇌가 죽으면서 그 중풍이 오게 됩니다. 중풍 위험도가 증가된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평소에. 그리고 심장이 계속 저렇게 불규칙하게 오랫동안 빨리 뛰다 보면 구조적으로 정기적으로 변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펌프 기능이 변성되기 전에도 한 20% 하락하게 되고 계속 점점 변성이 심해지면 점점 기능이 더 떨어져서 심부전, 이제 심장이 기능이 떨어져서 피가 제대로 돌지 않는 그런 심부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심방세동을 빨리 이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찾아내야 되겠죠. 어떤 증상이 있느냐? 뭐 되게 심장이 빨리 뛰는 아니면 불규칙하게 되는 두근거림, 호흡곤란, 실신, 어지러움, 피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현기증, 실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아까도 무증상이 20에서 통계에 따라서 50%까지 증상이 없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은 문제가 되겠지만 이쪽은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증맥이 없는 부정맥은 증상 없는 부정맥은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증상이 있건 없건 간에 혈전은 생길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중풍은 생긴다. 증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더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확률적으로 100명 중에 몇 명이 1년에 중풍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맥박이 빠르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그것 때문에 심부전은 차차 오는데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초반에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부정맥으로 있는데 치료했었으면 괜찮을 게 몇 년 동안 방치하면 심장이 많이 망가져 있는 그런 걸 나중에 발견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부정맥이라는 겁니다. 되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한 질환적 부정맥에서 제일 흔한 게 중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심방세동입니다. 되게 이제 부정맥이라는 게 사소한 부정맥이 이만큼 많고 심각한 부정맥은 조금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대부분 소뚜껑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조금만 증상에서 놀라게 되는 증상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은 별건 아니지만 근데 결국은 여기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감별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증상이 심하지 않은, 심하면 어차피 갈 거니까 그거 말고 심하지 않더라도 병원에 꼭 가봐야 되는 그런 부정맥의 가정진단법은 일단은 맥을 일단 짚어봐야겠죠. 맥을 짚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되게 이제 손목의 엄지손가락 쪽 약간 이쪽에 힘줄이 있고 가운데 그 옆쪽으로 약간 옴폭한 곳에 손을 가볍게 대고 계셔 보시면 맥이 뛰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손목 쪽 위쪽 정도에서 이렇게 짚어보면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되게 손가락을 여러 개를 대면 그 중에 하나는 걸리니까 느낄 수가 있는데 너무 꼭 누르면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맥이 어느 정도로 리듬을 가지고 뛰고 있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잘 안 느껴지면 사실 뭐 어떤 사람은 혈관이 너무 얇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목에 이렇게 턱 바로 아래 여기 이쪽을 만져보면 또 뛰고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요. 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맥이 이제 뚝뚝뚝 빨리 얼마나 빨리 뛰느냐 그리고 일정하냐 불규칙하냐 그걸 봐야 되는데요. 특히 빠른 맥은 뭐 110회나 하더라도 병일 수 있고요. 뭐 140회나 하더라도 정상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맥박이 가만히 있는데 150번 이상 뛰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거의 보나마나 무조건 병이니까
무조건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150배 이상 분당, 1분에 150배 이상 푼다면. 그리고 맥이 불규칙하다면 이것도 거의가 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연히 뭐 내가 맥을 짚어봤더니 맥이 좀 불규칙한 것 같으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죠. 하지만 맥만으로는 확진은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불규칙한 맥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사실 어떻게 가만 보면 뭐 한 번 건너뛰거나 한 번 더 뛰거나 이런 정도 뚝뚝뚝 하다가 건너뛰고 뚝뚝뚝 이렇게 뛰는 거라든지 뚝뚝 두두둑 뚝뚝뚝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불규칙하게 느껴지거든요. 반복되면. 하지만 나머지 비트가 아주 정상적으로 뛰고 있다면 이거 하나 건너뛰거나 하나 더 뛴 정도인데요. 이런 정도는 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100명 중에 한 60명 정도가 우연히 한두 번씩은 지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짚을 때마다 이렇게 건너간다면 그것도 문제인데요. 근데 한 번 이런 게 느껴졌다고 해서 큰일 날 일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규칙한 거 있잖아요. 두두둑둑 두루두루둑둑둑 이렇게 뜬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비정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검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진단을 할 것이냐, 뭐 굉장히 뭐 MRI 찍고 비싼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고 뭐 CT를 찍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요. 부정맥을 검사할 때는 바로 심전도만 찍어보면 됩니다. 심전도 찍는 거야 뭐 한 1분 걸리거든요. 몸에다가 이렇게 선을 전선줄 몇 개 팔다리하고 가슴 쪽에 붙이고 이 기계로 찍으면 한 뭐 1분이면 찍어지고요. 이렇게 나오는 심장의 파형을 가지고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일정해 보여도 부정맥의 경우도 있고, 저기 보면 이건 심방사정이고 이건 정맥이거든요. 이걸로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부정맥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10분 정도 지나가고 다시 1년 내내 나머지 시간 동안은 계속 정상인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증상이 있거나 발작하고 있지 않을 때는 검사를 해도 다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서 그냥 증상은 어제 있었는데 오늘 병원 가가지고 증상 없을 때 심전도를 검사해보면 정상으로 나온다고 해서 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상 있을 때 찍어보면 근데 그렇게 찍은 게 아주 중요한 검사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상이 간헐적으로 잠시 발생을 하는 경우에 지속시간이 충분하면, 그러니까 병원에 지속시간이 충분하다는 거는 내가 병원에 가서 심전도를 찍을 때까지 한 2~3시간 걸릴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하고 기다렸다가 찍으려면 한 2~3시간 걸린다 그러면 부정맥이 한 3~4시간씩 가는 그런 부정맥이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심전도를 꼭 찍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시간이 짧지만 자주 나온다 그러면 오늘도 한 10번, 5번 이렇게 뛰었다거나 일주일에 한 3~4번씩 가슴이 막 한 10분, 15분씩 뛴단 말이죠. 10분 동안 뛴 걸 갖다가 기록 병원에 가서 찍을 시간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병원에 가서 장기 심전도를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하루짜리, 뭐 3일짜리, 일주일짜리, 2주짜리 심장에다가 붙이고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 계속 붙이고 있으면서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제 감시 카메라 같은 거 달아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고 매우 드물게 나온다. 이거는 드물게까지 해버리면 좀 이렇게 진단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증상은 있단 말이죠. 증상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뛴다는 건 아는데 한 30초 나고 말아버린다. 그러면 근데 그게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방법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 가정 심전도가 있습니다. 심전도를 찍을 수 있으면 그 순간에 그 진단이 되는데요. 요즘 스마트워치가 뭐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뭐 이런 데서 요즘 심전도를 찍을 수 있도록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한다면 또 그걸 찍어가지고 병원에 와서 보여주시면 바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증상도 없고 현재 심전도가 정상인 상태에서도 심방세동을 또 검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나는 뛰는 것도 모르겠고 불규칙하는 거 뛰는 것도 없었고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검사들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중풍이 갑자기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중풍이 왔어요. 근데 막 머리 여러 군데 혈관이 막혀 있고, 그러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심방세동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원인 모르는 실신, 갑자기 뭐 실신을 서너 번씩 했는데 왜 실신하는지 사실 잘 모르는, 갑자기 펑 하고 쓰러지는데 그럴 때도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원인 모를 호흡 곤란이라든지 원인 모를 화약이라든지 화약한 이렇게 힘이 쭉 빠진다든지 그런 거가 있을 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이건 하루짜리, 이거는 막 일주일에서 2주, 3주 정도 붙일 수 있는 기계, 이런 게 심전도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시 카메라처럼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조그만 거를 갖다가 가슴 쪽에 이렇게 바늘 찔러 넣듯이 넣어서 꿰매가지고 이렇게 약간 작은 수술처럼 해가지고 한 2, 3년 정도 심장 뛰는 걸 감시할 수 있는 기계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정도가 있는데 원인이 안 나오거나 하면 검사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뭐 위암 같은 게 증상도 없는데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빨리 발견을 해야 되니까 그냥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뭐 몇 년에 한 번 내시경 같은 거, 건강검진 같은 거 하잖아요. 심방세동도 만약 그렇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검진을 병원 가서 하는 거가 모든 사람에게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만져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는 대부분 좀 해보는 게 좋겠고요. 그 정기적인 심전도 같은 걸 모든 사람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고위험군에서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해보는 게 좋습니다. 뭐 나이가 40 이상 되면 뭐 1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해보라 하는 것처럼 그 발생 위험도가 올라가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이런 정기적인 검사가 증상 없고 아무런 에비던스가 없어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심방세동 고위험군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나이가 많을수록 심방세동은 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거의 없고요. 되게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심방세동의 발생 빈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 올라갑니다. 이 심방세동이라는 게 일종의 노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그거 말고도 생길 수는 있지만 특히 나이가 많으신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심전도도 1년에 한 번 정도 찍어보시고 맥도 더 자주 한 번씩 짚어보시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심방세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이상 술을 소주 한두 병 이상 드시는 분은 거의 심방세동에 대한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방세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장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심장 검진을 좀 해야 되고요. 그 외에 비만하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심한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한다거나 수면무호흡증이 심하신 분들도 그 심방세동의 그 고위험군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뭐 자다가 숨 잘 안 쉬고 턱을 뭐 막힌다거나 코를 심하게 본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수면무호흡증인데 되게 뚱뚱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죠. 담배 피신다거나 술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도 이런 심방세동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그런 경우에 막 화가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자기가 고위험군이다 싶으신 분들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그 병원으로 바로 가야 되는 증상, 바로 가야 되는지 다음날 가도 되는지 일주일 있다 가도 되는지 예약하고 가도 되는지 안 갔으면 지금 안 가면 큰일 나는 건데 사실 그런 걸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가슴이 너무 뛴다면 바로 가야겠죠. 막 뛰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도 있고 숨이 차고 당장 쓰러질 것 같고 그럴 때는 사실 그게 다 부정맥은 아니고 공황장애도 많습니다. 막 공황장애라는 게 실제로는 몸은 괜찮은데 나는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거죠. 폐쇄공포증 뭐 그런 거 비슷한 그런 공황 불안장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거하고 사실 구별은 안 가지만 그거라 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감별은 해봐야 되겠죠. 가슴이 그리고 특히 이럴 때는 공황장애는 맥이 불규칙하지는 않으니까요. 맥도 한번 짚어보시고 치료와 진단을 위해서 바로 응급실로 가시 그럴 때는 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맥이 불규칙한 거라면 근데 맥이 불규칙하면서 증상이
뭐 같이 따라간다면 응급실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슴만 좀 두근거리는 정도라면 그 무슨 갑자기 뭐 응급 치료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근데 그게 항상 두근거리지 않고 그 당시에만 막 불규칙하게 뛰고 있다 그러면 그 순간을 놓치니 진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근처 병원에 가서 그 심전도 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응급실 입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심전도가 있는 병원이라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뭐 심전도는 거의 뭐 안과병원 이런 데 빼놓고는 거의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증상인데 우연히 이게 뭐 뛰고 있는 것 같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항상 뛰고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것도 뭐 뛰었다 안 뛰었다 하고 내가 뛰었었다는 건 아는데 그 뭐 지금은 안 뛰고 있다거나 뭐 그렇다 하면 근처 심장내과에 예약해서 예약된 시간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증상이 없는데 가슴이 우연히 뛰는 걸 발견했었던 거 며칠 전에 뛰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오시려고 그러면 개인 병원에는 사실 그런 기구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로 심장내과가 있는 병원, 큰 병원으로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 가느냐? 증상이 있을 때, 증상이 없더라도 맥이 불규칙할 때, 그때 그리고 증상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고위험군의 경우에 나이가 많고 술을 많이 드시고 당뇨고혈압, 비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 뭐 이런 수면무호흡증 이럴 때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봐라.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맥을 이렇게나 짚어보는 건데요. 그거 말고도 사실 스마트워치가 이렇게 생긴 시계인데 여기 전기 제품이고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심전도가 나오게 되는 스마트워치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하나 마련하시면 가슴이 자꾸 뛰는데 제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원인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마련하시는 것도 괜찮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면 거의 진단까지 가능하니까요. 여기서 스마트폰에서 요 심전도를 바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거 말고도 이렇게 나는 맥도 잘 못 지키고 그러시면 옛날에 그 코로나 때 이런 거 많이 나눠졌는데 산소 포화도라고 맥 뛰는 거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맥 뛰는 모습이 볼록볼록 하는 게 하나가 맥 뛰는 거거든요. 여기 불규칙하게 맥이 뛰는지 규칙적으로 뛰는지 볼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혈압기, 자동 혈압기 중에도 이제 맥이 부정맥이다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기계는 있긴 하던데 다 되는 건 아니라서 물론 하기 어렵고 옛날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맥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 기계를 켜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맥이 이렇게 파형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긴 하니까 그런 걸로 어쨌든 맥을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불규칙한지 그런 거를 좀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병원에 증상이 생겨서 갈 때 그냥 나는 가슴 뛴다 이렇게 하고 가실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나 몰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정도는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근거리는 게 있었는지 숨찬 게 있었는지 맥이 불규칙했는지 심장이 툭 했는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하고 그게 얼마나 오래 갔는지 그게 얼마나 5분 10초 갔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한 10여 분 갔다 서너 시간 갔다 2, 3일 갔다 일주일 내내 지난달부터 내내 그런다 뭐 이 정도라도 알면 됩니다. 얼마나 오래 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가지 않더라도 자주 생기는지 오늘 한 10번 생겼다 지난달에 한 2번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자주 생겼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술 먹다 그랬다 자다가 생겼다 운동하다가 생겼다 그런 정도도 있으면 그 병을 진단하는 데 꽤 도움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어떤 진단 방법을 쓸 건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옛날에 가슴이 뛴 거 있고 그것만 가지고 검사를 하기 시작하면 막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심방세동이 두근거림 부정맥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병원에 가고 어떨 때 가고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질환자 부정맥 중에 가장 많은 부정맥인데 굉장히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정맥인데 그리고 그 중에 한 50%는
증상이 없는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병인데요. 이게 몇 년 동안 모르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뭐 나이 70에 처음으로 건강검진했더니 심방세동이라네. 그런데 알고 보면 한 10년 전부터 그랬던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오래된 심방세동일수록 더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고 합병증도 많을 수 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부정맥을 발견했을 때 치료가 더 쉽고 약도 잘 듣고 치료도 잘 됩니다. 그래서 조기 치료가 가장 환자 성공적인 심방세동 치료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여러 가지 그런 논문들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적으로 심방소동은 조기 발견해서 특히 이건 노인들의 연세 드신 분들의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노년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숨 안 차고 중풍 걸리지 않은 상태로 지내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